안녕하세요. 우창현입니다. 혹시 이제부터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라이브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자, PPT 첫 화면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뭔가 뭐 발표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의 PPT 첫 화면 같죠? 이것도 뭐 이렇게 적어 놓고요. 약간 좀 정성이 없어 보이는 첫 화면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좀 준비했으니까 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대한민국 비만 상황 이런 게 있어요. 오베스트 팩트시트라고 여러분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누구나 이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의 해마다 그 대한비만학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살찌고 있나, 비만 때문에 얼마나 병 걸리나 계속 추적 관찰하고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게 재밌거든요. 해마다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 내가 맨날 이렇게 뭐 스레드나 유튜브나 다양한 툴을 통해서 비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약제도 나오고 하는데 진짜 비만 인구가 좀 줄어드나? 아니면은 오히려 늘어나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만학회에서 보시면은 이제 비만병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심각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이거를 개인의 어떤 책임,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그냥 못 참아서 그래, 네가 안 움직여서 그래 이렇게 자꾸 몰아가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낙인 효과가 돼가지고 이 비만병, 비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병원에 오지도 않고 사회활동도 줄어들고 그리고 진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살이 찌는 뭐 약이나 수술 같은 걸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숨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그냥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좀 편하게 관리받을 수 있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만병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좀 댓글을 혹시라도 좀 라이브로 좀 보면서 네. 주변에 미고비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더 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나이가 들고 있어요. 아이가 크는 걸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10년간 비만병 유병률이 여기서 어떻게 됐냐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퀀텀 점프 그때 코로나 때 특히 코로나 때 누가 퀀텀 점프를 했냐 남자분들이 그때 퀀텀 점프했어요. 심지어 그때 좀 심각한 비만이 이게 확실히 남성분들은 바깥 활동을 하고 뭔가 이 야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좀 스포츠 신체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서 좀 도파민을 얻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번 꺾여버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리바운드로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스트레스는 올라가니까 이거를 심지어 그때 뭐야 우리는 배달 민족이다 그게 떴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엄청 먹으면서 쪼가고 싶으면 노출되면서 남자분들의 비만 인구가 저 콘탄 점프를 했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계속해서.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성분들은 우리나라 여성분들 근데 원래 운동을 안 해요. 원래 운동을 진짜 안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최근에 막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 해가지고 그냥 비슷한 추세로 오히려 최근에는 약간 감소하나 하는 경향도 조금 보이고 있어요. 남성분들은 코로나 끝나는데 이게 좀 빠지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안 좋은 거 배 나오는 거. 배 나오는 것도 보시면은 남자분들이 진짜 심각하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좀 괜찮나 하는 경향도 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함정이 있다는 거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좀 마르고 관리를 잘하긴 하세요. 그건 정말입니다. 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도 다만 신체 활동이 좀 적고 너무 단 걸 먹다 보니까 근육량이 적다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체중을 근육을 빼가지고 맞추는 느낌이 조금 있을 정도로 근육량이 좀 적긴 합니다. 미고비는 제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비만 상황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지난 10년간 어느 연령대가 살이 쪘냐, 어느 연령대가 배가 나왔냐, 20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중 혹시 20대 있나요? 아니, 20대가 진짜 살이 원래 비만이다라는 한 사람들이 한 20%였으면은 그게 한 10% 가까이가 늘었어요. 지난 한 10년 사이에. 네.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 배 나온 20대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확실히 지금 20대가 완전 바뀐 환경 속에 살잖아요. 이제 먹는 것도 완전 달라지고 신체 활동량도 이제 워낙에 그 게임이나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여가 OTT나 뭐 이런 것들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20대가 원래는 진짜 굉장히 막
활동적이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먹거리와 어떤 이렇게 놀이의 문화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20대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20대 분들이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30대가 돼요. 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30대가 되면은 30대 중반 이후로 대사가 확 안 좋아지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을 전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 사비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게 진짜 비만 낙인이라는 게 진짜 무섭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낙인이 심한 곳에서는 그 자가 낙인, 셀프 스티그마라는 것도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만해지면은 스스로를 약간 오히려 막 되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막 막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게 없어졌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비만병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지금은 입에 막 붙지는 않는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이게 진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사실 유병률 자체를 떠나서 비만의 유병률도 늘어났지만 보시면은 2단계 이상의 그러니까 고도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BMI 막 30 이상의 막 이런 고도 비만인 분들이 이분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남자, 여자 다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만 인구의 증가도 있지만 이분들이 진짜 더 뚱뚱한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결국 저희가 이 비만병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만성질환들과 연관성, 뭐 심내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시면은 이게 정상 체중, 약간 과체중,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 이거 약간 그 올라가는 곡선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 드는 거. 예. 특히 남자분들. 와, 남자분들 진짜 이게 여자분들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에스트로겐의 그 보호 효과가 진짜 있어요. 그 심혈관계 질환도 좀 덜 생기시고. 근데 그 갱년기 이후에 확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이 머리 드는 게 지금 이 비만들이 많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얼마나 지금 걱정이 돼요. 이거 진짜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하고 관리 지금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실 이분들이 자기 생활 못하고 진짜 집에 계속 계시고 막 자기 파괴적인 활동하는 것도 너무 문제지만 그분들의 어떤 파급력과 그분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출하게 될 의료비 같은 것도 우리 사회가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낙인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가두지 말고 조금 더 이분들의 또 마음 상태도 더 좋게 그리고 먹거리 환경이나 이 활동 환경도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를 지금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2, 3단계 비만이 늘고 있는데 2, 3단계에서는 이런 만성질환이 이렇게 늘고 있고 이 또 이렇게 2, 3단계 비만에서는 보시다시피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졸중이 이렇게 올라가요. 보시면은. 네, 특히 남자분들. 진짜 무서워요. 이 심근경색 오면은 이 이후에 본인의 그 호흡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요. 뭐 뇌졸중이야 다 아시죠? 진짜 어떤 장애가 남을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도 문제입니다. 암. 특히 비만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많은 암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암의 발생 비율로 보면은 특히 이제 고도 비만 가게 되면은 훅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남성분들 훅훅 올라가고요. 그래서 어떤 암들이냐? 갑상선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뭐 췌장암 그리고 이제 뭐 단낭암, 뭐 신장암, 간암 이런 것들이 비만하게 되면은 정말 유의미하게 그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내가 좀 비만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검진을 받아야 할 암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있는 거고요. 살을 빼면은 내가 진짜 암도 조금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체지방 궁금하잖아요. 맨날 인바디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체지방이 평균이지? 나는 괜찮은 편인가? 이거 엄청 궁금해 하시는데 연령별로 남자분들은 대충 한 25%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대충 한 30% 초반?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적인 체지방률이에요. 남자 24.8, 여자는 32.9. 그러니까 여성분들 당연히 체지방이 더 많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호르몬의 영향, 그리고 이후에 뭐 아이를 이제 뭐 낳아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체지방률이 높나 낮나 이런 거를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바탕으로 좀 봐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마른 비만이 제일 많아요. 마른 비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BMI로 보면은 잘 몰라요. 왜냐면 체지방은 많은데 근육량이 적으니까 체중은 괜찮아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진짜 운동 안 하거든요. 진짜 운동을 안 하는데 심지어 근력 운동은 더 하네요. 좀 살 빼야지 유산소는 좀 하십니다. 달리시고 막 필라테스 같은 거 타시고 필라테스 너무 좋죠. 그런데 원래 비만이라 하면은 과도한 체지방의 축적을 의미하거든요. 단순 체중이 아니라. BMI는 우리가 편하니까 쓰는 거지. 그게 진짜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체지방률로 치면은 원래 비만이 27%가 했었는데 37%까지 올라가요.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근육량이 적어가지고 비만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실제 인바디 데이터를 봐도 전 세계에서 마른 비만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그 외모에 대한 그 좀 스트레스나 압박이 좀 젊은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신체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막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안 먹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굶어서 빼면은 보통 이제 근육 한 절반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젊을 때 체중을 조절하면서 근육을 반씩 깎아먹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니까 30대 중반 이후로 갑자기 살도 안 빠지고 갑자기 대사질환 많이 생기고 신체 기능 갑자기 떨어지고 그럼 우울해져요 사람이 진짜.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니까 우울해지면 뭐가 보여요? 이제 술이 보이고 초가공식품들이 약간 좀 쨍한 맛으로 기분 좀 좋게 해주거든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체지방률로 보면은 비만이 좀 많다. 이 말은 즉 근육량이 적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라고 하면요. 이게 그 대사 도미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 그래프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뭔가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추후에는. 그런데 이게 진짜 도미노처럼 처음에는 이쁘게 한 줄로 서 있어요. 뭔가 이쯤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다시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을 지나가 버리면요. 도미노가 여러 갈래로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 갈래로 퍼지고 정신없이 엮입니다. 여기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그 합병증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 생겼다. 그러면은 허혈성 심질환을 그냥 당하고 그 합병증과 후유 장애를 우리가 감내하면서 최대한 재활을 하는 거예요. 암, 투석, 실명, 하지절단, 뇌졸중, 치매, 신부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비만에서는요, 여기를 끊을 수가 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심지어 나의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도미노를. 이 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만하다. 그리고 내가 아직 한 20, 30대, 40대, 아직 후유장애가 심한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항상 살면서 후회되는 게 과거를 후회하잖아요. 다시 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는 시기가 이 비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생깁니다. 이 뒤에 이 도미노의 파동이.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이때, 좀 적절한 생활관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댓글들도 올라오네요. 그쵸, 수아님. 맞아요. 지방이 너무 많고. 근데 근육의 절정이 여러분 30대 초반입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근육 평생 깎아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육 운동 강추합니다, 강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면 비만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비만의 어떤 합병증과 후유장애가 굉장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다이어트 그냥 해보자 라고 그냥 개인이 결심해가지고 살을 빼면요 한 1, 2% 정도 장기적으로 성공을 해요. 이 거의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공부해서 전교 1등, 2등 하는 정도의 확률로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이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비만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대사적 특징이라든지 어떤 성격적 특징 같은 게 결부되면은 살이 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환경에 이제 몸을 맡기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위고비아 같은 다이어트 약제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위고비가 뭐냐라고 이제 뭐 물어보셔가지고